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오지만 계좌에는 햇살 가득하길 바라면서 도전 369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규칙부터 볼게요. 네,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팀의 수익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는 시장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요. 그럼에도 수익을 이렇게 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부진한 시장 속에서 유일하게 각광을 받았던 테마, 바로 재건 관련주였는데요. 최현덕 매니저의 RBK그룹이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에 바로 목표 9%를 달성했고요. 최고 23.8%의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노광민 매니저의 금양 역시도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역시나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노광민 매니저도 9%를 공략할 걸 굉장히 아쉽네요. 세미팀의 수익도 확인해 주시죠. 네, 세미팀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세미팀의 성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타까움, 아쉬움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 수익률은 4에서 6%대까지 높았는데 목표를 터치한 분이 없었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는 한우가 차이로 목표 터치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창훈 매니저는 9%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터치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창훈 매니저 지난달 우승자인데 아직 점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의 응원이 더 필요한 걸까요? 그래도 세미팀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1%대로 하락한 가운데 4에서 6% 최고 수익률을 보여준 건 선방한 거겠죠. 네, 순위도 볼까요? 네, 이번 달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양팀 김병진 매니저와 정석일 매니저가 여전히 1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최현덕 매니저가 손바닥 3개를 추가하면서 김용환 매니저와 3위를 다투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도 손바닥 2개를 추가하면서 4위로 이름을 올리게 됐네요. 그럼 지난주 가장 많은 손바닥을 기록했던 최현덕 매니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지난주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이 RBK그룹으로 24%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업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제가 재건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한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그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죠. 다만 지금부터는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익 날 수 있을 때 이 매수 기준은 쌀 때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 2,000원 안에서만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또 좀 테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보류하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오늘 새롭게 올라갈 테마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 5,950원인데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Y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6월달에 전고점을 통과하면서 매물 소화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 특히 올라갈 내용들이 있죠. 지난주 제가 RBK그룹으로 이제 큰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이을 게 SY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15일까지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12일 날은 이제 이 폴란드에 국빈급 공식 방문,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급 공식 방문하면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 경제 순방을 보게 되면은 관련 종목들이 안 올라간 적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과 재건을 봐야 되는데 재건 쪽에서 SY 같은 경우는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항상 1등주만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지금 모듈러 주택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듈러 주택을 만들 때는 또 이 샌드위치 패널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SY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테마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에 6%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 SY 6% 공략했고요. 이어서 이 1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노광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금양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9%로 공략할 걸 그랬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네,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금양은 이제 진짜 한 9% 조금 넘게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오늘도 이제 6%가 돌아갔습니다. 종가 대비해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은 살짝 또 앞전 고점에서 맞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신규 매수는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신규 종목은 이제 26,450원의 JW 중해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W 중해제약은 약간 개별로 쳤는데, 오늘 이제 제약주는 사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제 이 종목은 왜 오늘 저렇게 땡겼냐면, 지금 이제 한 11% 땡겼죠. 여기 이제 영업이익 개선 추세 전망에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때도 5월달 초에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150억, 전년 동기 한 6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뭐 항암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우하향되고 있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이 좋아도 잘 안 가는데 오늘 중해제약은 오늘 하나 뻗었어요. 자,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한번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6%또 목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전 369의 전략가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애경케미칼 6%까지 올랐는데 9%로 목표 높게 잡아서 목표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네. 급등하고 있는데요.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제가 한 9% 좀 자신 있게 잡아봤는데 애경케미칼 금요일 날 급등했죠. 근데 제가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당일 매매한다라는 게 또 반대로 제가 예상한 목표가 터치하고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승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10만 3,500원에 하나기술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을 이제 편입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전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는 오늘 좀 심하게 조정을 받는데요. 특히 스몰캡 종목들, 넥스트 칩,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13% 넘게 빠지면서 조정받는 와중에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2차 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고가에서 눌림목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 다 뚫어놓고 좀 슈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6%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공략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 지금 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는 40만 9천 원입니다. 종목명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이제 소재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또 업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이런 전구체라든지 2차 전지 전반적인 소재들을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대형주들 쪽에서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는 모습이라서 그 다음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역시나 장기 수주 물량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걱정은 딱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올해 초에 삼성 SDI랑 한 40조 규모의 계약을 좀 맺었었고
그 이후로는 LG 에너솔루션하고 한 30조 규모,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얼티엄캠과 또 13조 규모의 수주 계약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장기간 물량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대형주들이 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흑연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 포스코 퓨처엠인데 미중 간의 갈등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닛 옐런이 중국에 방문하고 나서도 사실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중 간 갈등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건데 이 광물 무기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흑연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장이 안 좋으니까 3%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 369에 복귀하자마자 3위로 올라온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민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대원화성 지난 금요일에 한우가 차이로 목표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3,000원까지 올랐어요. 리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좀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우리가 금요일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장에서는 7%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비아는과 또 이제 광물 관련된 또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이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요일장에 매수하신 분은 오늘 아침에 좀 소요 시간 됐을 것 같고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업으로 도전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2,930번에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을 다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24890이네요. 024890 대원화성을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고 오늘 이제 급등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공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또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중국 RNS를 한번 두 번째 편입했을 때 좀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비안 관련된 수혜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갈등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그 광물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리비안 관련주로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리비안 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리비안의 어떤 미국 리비안의 주가 자체가 바닥부터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몇 안 되는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리비안 쪽에 이제 친환경 시트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 리비안 수혜주로서 이제 바닥부터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국 자원 전쟁 본격화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몰입된 관계 발권 지분을 21%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이 관련된 광물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큰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관계 발권을 갖고 있는 이 대원화성이 또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오늘도 동국 RNS가 지금 급등세가 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혹은 뭐 선두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오늘 6% 목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FSN 한호가 차이로 목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종목 FSN이, 이게 5.8% 수익권이 다다랐더라고요. 그래서 0.2% 모자랐는데, 2% 모자란 목이 마르네요. 자, 오늘 종목은 제가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사실 이슈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4,000원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종목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할 종목 바로 소개해도 될까요?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오늘 소개할 종목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요, 현재가, 잠시만요. 오늘 소개할 종목,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가가 헷갈려가지고, 현재가 24,250원의 나스 미디어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FSN과 같은 이슈입니다. 메타의 스레드이거든요. 메타 스레드 사용자가 지금 1억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FSN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도달을 못했던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타의 스레드의 지금 이슈를 잘 한번 살펴보면
그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그대로 스레드를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지금 20억 명이 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성장세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주주가 KT로 현재까지 우량한 실적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주가가 너무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폭발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고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세미팀에서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 메타 스레드 관련주 이렇게 3기업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팀에서는 재건 관련 기업,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 그리고 제약 기업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